도시인의 월든 박혜윤 지음 다산초당 출판사 편엠. 그대로 받아준다. 지난 주말에 큰아이의 친구 가족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기로 했다. 만나기 전에 나는 아이와 대학 합격 소식을 어떻게 친구들과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날 만나는 친구는 경쟁심이 강한데 올해의 결과가 순조롭지 못했다. 그래서 큰아이는 절대로 먼저 대학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가 분명히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않되 그렇다고 너무 대수롭지 않아 하지도 않는 적절한 어조로 이 주제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의논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엄마랑 가장 크게 기쁨을 나누면 좋지. 아이가 눈치 보는 말투로 말했다. 아이가 나의 의중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아이의 12년 학교 생활 내내 나는 아이의 성적에 무관심했고 대학 진학이나 시험 성적을 판가름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믿을 만한 기준도 아니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 먹고 긴 이야기를 들려줬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공부하는 동기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길 바라서 그래. 내가 공부하는 걸 엄마가 싫어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동생이랑 열심히 노는 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열심히 뜨개질을 하는 거나 다 똑같이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해. 공부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엄마가 정해주지 않아야 하지. 그래야 네가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공부라면 온전히 너 스스로의 동기이기를 바래. 엄마도 이번 결과가 기뻐. 왜냐하면 그건 네가 원했고 네가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세옹지마 이야기야. 옛날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재산인 말이 도망가자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했지. 하지만 노인은 별거 아니라며 담담했어. 얼마 후 도망간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야. 재산이 2배로 늘었어. 마을 사람들은 축하를 했어. 이번에도 노인은 별거 아니라며 담담했지. 얼마 후 세옹의 아들이 새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어. 마을 사람들은 위로를 했어. 역시 노인은 담담했어. 얼마 후 전쟁이 터졌어.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지만 장애인이 된 아들은 마을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당사자인 노인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 세상 사람들은 나의 실패나 성공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거기에 스스로가 휘말릴 필요는 없는 거야. 나만의 인생은 고유한 거라 한 번의 실패나 성공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거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3번째야. 이건 오로지 엄마가 스스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정한 것과 관련이 있어. 엄마는 너의 성공에 기뻐하지 않는 만큼 너의 실패에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해도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위로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야. 너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네가 엄마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기대나 예상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현재의 너 그대로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너는 지금과 다른 무엇이 될 필요가 없어. 엄마는 너의 성적이나 합격, 불합격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변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냥 너 자체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가 너의 성적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군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너는 어떤 기분인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 그런 건 관심이 정말 많잖아. 그래서 엄마는 너의 성공에 기뻐하지도 않지만
대신 네가 뭘 해도 실망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많이 기쁘지는 않아. 네가 무엇을 이룬다 해도 그건 내 존재 자체로 엄마가 기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안녕하세요. 강섬입니다. 햇볕이 따스해지기 시작해서 고양이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3월의 첫 주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손에 들고 다니는 소니 녹음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명이 다 해버려서 마이크를 새로 사봤는데 어떻게 쓰는지 익히다가 시간이 그만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를 바꾸면 목소리가 좀 더 좋게 들릴 거란 착각을 했지만 역시 본질적인 거는 숨길 수가 없네요. 그래도 좀 더 듣기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도시인의 월든이라는 책을 아껴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이 박혜운 작가의 생각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책에 담겨있는 생각들도 하나도 뻔한 게 없어서 정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데서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또 본인의 삶에서 길어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저와 맞든 안 맞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충돌하고 배우고 또 때로는 감탄도 하면서 읽게 되니까 자꾸만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데 또 너무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극장에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봤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라는 영화였는데요. 개봉 첫 주에 보고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극장에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거의 다 내려가 버릴 때까지 민기적거리고만 있어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VOD로라도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 소희라는 고3 학생이 콜센터 현장 실습을 나가면서 겪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묵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직장은 하청의 하청이다 보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또 모욕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소희는 나중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 고등학교에서는 힘들게 얻어낸 대기업 하청 일자리에 처음 들어간 학생이다 보니까 네가 그만두면 학교 망신뿐만 아니라 후배들 앞길까지 막는 거라면서 심하게 압박을 주고 있고요. 또 집에서는 아이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탓을 또 할 수 없는 게 이미 부모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일에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특히나 가슴 아팠던 장면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콜센터에서 다툼을 벌이고 3일 근신을 소희가 당하거든요. 그때 친구와 술을 먹다가 술 기운인지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치료를 받은 후에 깊은 밤에 부모가 차에 소희를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희가 아주 작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그만두면 안 돼? 그런데 뒷자리에서 엄마가 선잠에 들었다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소희가 다시 조용히 한마디를 더 중얼거려요. 들었으면서. 그 뒤로 차 안에는 아주 무거운 침묵이 깔립니다. 그때 정말 부모는 듣지 못했던 걸까?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걸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뒤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정말 소희야 그만둬도 된다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부모의 그 지쳐있는 모습과 그 마음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프게 남아있을 텐데요. 가청이지만 대기업 라인의 일자리에 들어갔다며 주변에서 걸고 있는 기대가 그 무겁게 소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 걸음걸이들, 그리고
소희가 힘들다고 말해도 어떤 일을 하는지 묻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일이란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주변 어른들. 그러다 결국 그만두기보다 비극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소희. 그 뒤에 영화는 이제 후반부에서 배두나가 연기하는 유진 형사의 눈으로 왜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묵직하게 파고드는데요. 보고 있는 내내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촘촘히 짜여져 있다는데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다음 소희라는 제목이 서늘하게 다가오게 되는 정말 묵직하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책을 읽고 있었던지라 오늘 읽어드렸던 부분이 그때 더 생각나기도 했었던 건데요. 성공에 기뻐하지 않는 만큼 실패에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서 소위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기도 하고, 저도 만일 아이가 있었다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도 다독이며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인생 만사 세웅지마이니 이 한 번의 실패나 성공으로 이 긴 인생에서 지금 시기만으로 내 인생이 평가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외부에서 본다면 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처지인데요. 실제로 올해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엄마의 말을 떠올리면서 자주 되뇌이곤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는 없지만 그런 걸 이제 남에게 기대해야 되는 나이도 아니죠. 이럴 때 나는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비록 지금 실패하고 있더라도 나만이라도 스스로에게 가혹하지 말자. 내 실패에 위로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내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는 말아야지.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요즘 말해주곤 합니다.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스스로가 성공에 기뻐하지 않는 만큼 실패에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 방송 분량을 짧게 바꾼 만큼 편하게 가볍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매번 할 때마다 부담감은 여전한데요. 이거는 올해도 여전히 없어지지가 않네요. 이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이제 가볍게 책을 읽다 좋은 부분이 나오면 녹음해보고, 이런 걸 정말 이제 취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바라보는 중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봄 기운 가득 느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섬이었습니다.